네, 안녕하세요. 군문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제 저희 그 이역을 말씀을 드리면요, 오랫동안 이제 그 산업연구원에서 근무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학교로 이직을 하고,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술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 일을 이번 작업을 하면서 그래도 좀 신뢰를 드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왜 그러냐면 산업연구원에서 재직했을 때는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의 그 산업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제조업의 특성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 알았고, 이제 나오기 전에 한 5년간 문화산업 연구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김대중 정부가 시작될 때 처음으로 문화 산업을 연구하라는 이제 대통령 지시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본격적으로 이분 문화산업을 연구해서 이제 국정에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교를 갔었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가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왜 문화산업은 지방에 정착이 안 될까? 왜 문화산업이 안 될까? 왜냐하면 그 전에 문체부하고 이 문화산업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하는데 이 머리로 적용하는 거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게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라대학교에서 이제 지방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예술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애니메이션이다 뭐다, 춘천에도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것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스페인에 좀 한 일주일간을 갔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 외국 출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외국 여행을 별로 이렇게 새롭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콘텐츠라는 측면만 아마 스페인을 바라보면서 다니자,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레이더에 걸렸어요. 콘텐츠라는 게 과연 이런 거구나. 왜 산업이 안 되는지 이제 알았다.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윤석열 정부 시작하면서 이제 유치 장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걸 심도 높게 얘기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예술이나 예술 분야가 왜 산업이 안 되느냐를 갖다가, 특히 이제 문화산업이 지방에 왜 성장이 안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빨리 끝나는 바람에. 근데 이제 제가 딱 팁을 얻은 게, 여기 이제 강의하기 전에 그게 굉장히 핵심이니까, 문화산업은 콘텐츠 산업도 마찬가지다 알았고,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인식하기 전에는 산업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정부가 예산을 향유하는데, 소비하는데 많이 예산을 재정 투입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하니까 강제로 소비하게 하거든요. 강제로 소비하면 안 돼요. 콘텐츠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예를 들면 내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없어도 된다 나는. 더 급한 게 이거니까. 이러니까 이게 수요가 바로 수익으로 안 잡히는 거죠. 사람들이 수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제 생각에는 준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준비가 됐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참작자라든지 예술 기업이라든지 정부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국민을 못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아마 해드릴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게 이번 정부에 들어서 그 이제 예술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이 된 거는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산업이나 제조업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술 쪽으로 들어갔는데 현장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조업이라면 중요한 게 현장에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노동자는 어떻게 일을 하고 공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눈을 보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작품들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과정에 예산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 사람들한테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행운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 이처럼 이렇게 이처럼 저처럼 이렇게 행운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요. 예술의 산업화는 굉장히 오래된 그 얘기인데요. 예술의 산업화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어요. 이게 제가 이제 제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 제가 메모를 한 게 나오더라고요. 2016년에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문체부가 예술을 재정 지원을 하는데 그 시장성이 있는 소위 말해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모두의 발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술 분야에 있어서 시장이 형성된 거를 지원을 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환수를 하게끔 하는 거. 그것이 지원할 방식이 달라지는 그 예술 산업화는 화두를 시작한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예술의 산업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럼 왜 안 나올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찾아가고 있는 돈 되는 거 없나고 찾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제도화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구조적인 관점에서 저는 보고요. 예술 분야에서 산업화는 많은 분들이 시장이 형성이 됐고 시장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술의 산업화라는 건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좀 세부적으로 이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제기를 보면 10년 동안 콘텐츠 산업은 급격히 성장을 했으나 예술 분야는 산업적인 성장 경로를 보이지 못했다라는 자성과 아무리 지원해도 창작자는 왜 배고픈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2010년 등장했고 이때부터 이제 예술 경영, 시장, 문화기획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2006년에 예술경영기획센터가 나왔고 그래서 예술 산업, 예술 기업 이런 것들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고요. 정부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창작 지원도 지난번에 이재명 씨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창작 지원은 좀 시원찮다면서요. 그랬더니 문체부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잘못 말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작 지원을 예술 지원을 용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문체부 장관은 예술 지원을 얘기하고 있었고 이재명 씨는 창작 지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얘기한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술 지원을 했는데 그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무료로 보조금으로 티켓을 구입해야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 예산 투입은 많이 되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들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생각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콘텐츠보다 이런 뜻이에요. 콘텐츠보다 현저하게 적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반론은 예술가의 창작 지원 그거 다 안 통할 거다. 해도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죠. 그리고 예술의 산업화를 할 때 이 문화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보고 이걸 본따서 자꾸 이걸 쓰고 있습니다. 예술 쪽에서도 예술 산업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직 문화산업처럼 이제 산업을 얘기하게 되면 그 표준산업 분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거든요. 문화산업 분류, 제조업 분류, 서비스업 분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아직 예술은 산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분류를 안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예술 산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부분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술은 산업화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했었던 정부는 항상 문화산업도 시작할 때 시장 실패라는 얘기를 해서 시장 작동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와 예술이라는 게 공식적인 차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해서 소위 말해서 인력 양성이나 뭐 기술 지원, 플랫폼 지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 무역이라 할까요? 전체 우리나라 전 세계의 무역 WTO에 거기에 저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클레임을 안 받기 때문에 비난을 안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자 언론에서는 이런 거를 얘기할 때마다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상업성을 앞세우면 곤란하지 않겠냐 예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관람객 매출, 수출 점유율 이런 것들이 이제 전면에 성과 지표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예술가들 주변의 예술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피아니스트다 아니면 화가다 이런 분들이 이런 지표에 참여가 될까요? 없죠. 안 됩니다. 고려가 안 됩니다. 그렇게 시장이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제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벌고 있죠. 물론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벌지만 매출이 바로 이제 생산자한테 환수가 돼요. 회수가 돼요. 배분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아티스트는 피아니스트는 그렇게 안 되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술가들의 이제 굶거나 돈을 못 버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암만 지원을 해도 되지는 않는다. 제도가 근본적으로 지원 방법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기존의 예술의 산업화는 시장을 연결해서 어쨌든지 돈 버는 구석을 찾아가서 예술하고 연결시켜주는 거. 다시 말해서 시장이 확대가 되는 거. 그게 예술의 산업화라는 거를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산업화는 상업성이 우려된다는 말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상업성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술에 있어서 상업성을 우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술의 본질이라는 것이 예술의 본연의 가치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짧게 해놨는데 실험성, 창의성, 비시장성 원래 자체가 비시장성이 들어가 있죠. 예술은 시장하고 거리가 멀어요. 왜 거리가 머냐면 예술가들은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작품 제작을 안 합니다. 맞죠. 별개예요. 왜 영화인들은 그동안에 흥행된 걸 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획을 해서 창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죠. 그것도 잘 안 됐는데 이제 정착이 됐죠. 예술가는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뭐 조성진이 어떤 우리나라 사람 MZ 세대를 위해서 어떤 곡을 갖다 다시 편곡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다가 뺨때기 맞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가 하는 걸 그냥 할 뿐이죠. 그게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대로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걸 비시장성이라고 하는데 시장성은 그대로 놔두고 창의성, 실험성을 그대로 놔두고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를 놔두고 산업화를 할 수 있는가?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예술의 산업화는 뭐냐면 시장을 적응한다. 시장에 적응한다. 예를 들면은 어떤 작품을 우연히 창작을 했는데 굿즈를 만들었더니 굿즈가 많이 요새 나오니까 굿즈를 만들어야 돼. 이게 시장의 적응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암만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런 게 제가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론적인 건데 이론을 경제학에서 쓰는 이론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산업화라는 거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데 공장 수가 증가한다든지 생산량이 증가하는 그런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도약이라고 합니다. 이 질적인 도약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매출이 일어날 때 그 매출은 시스템 수준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술은 시스템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공연예술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이걸 적용하게 되면 왜냐면 언어가 같아야 돼요. 제조업이나 서비스나 산업화라고 얘기하면 공연예술이나 거기도 산업화라면 동일한 언어가 돼야 되거든요. 각각 다른 언어라면 정책으로 반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0년 동안 썼던 소위 말해서 100년 이상 썼던 산업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화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 확장되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잘 안 됐다라는 것이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산업화를 여기다 이렇게 쭉 써놨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